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저번 월요일날 이번 주에 뭐 사지? 라는 말씀을 드렸고, 안내드린 섹터의 종목군들 잘 움직이는 거 어제 그리고 그저께 오늘 계속해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번 주부터가 아니라 뭐 저번 주부터였지만 일단 좋은 흐름 가져가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증시 수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선을 뚫어주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해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또 매도 물량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개별 종목군들은 또 내려가는 느낌으로 조정을 받거나 어떤 종목군들은 좀 크게 내려가 주게 되면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냥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부터 내일부터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요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떠한 종목을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요거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증시 하락했어요.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대폭락을 위한 조정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가져가기 직전에 눌림목 구간의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인 건지 요거 되짚어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일단 겁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부터 드릴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아직 대폭락으로 가기 위한 증시는 시그널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쫄지 마십시오. 매수하십시오. 그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대형주는 조금 우리가 상승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을 많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는 뭐다? 그 큰 섹터 안에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그 흐름, 그 다음에 추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한 용도다 지금은. 그리고 그 반대로 개별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저께 월요일에 영상 촬영분에서 뭐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 4차 산업, 자동차, 그죠? 항공 쪽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조선기자재. 개별 종목군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거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 후에 또 종목 같은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필히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청문회식으로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시장의 스탠스라고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할 수 있는 멘트를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은 좀 동결식으로 조금 시장을 좀 어르고 달래주는 느낌으로 가져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내일 미국 증시의 증시 스탠스가 움직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다 그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딱 요거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FOMC 회의에서 결과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금리 동결, 다만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라고 멘트를 추가적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멘트를 주시라는 건데, 요 멘트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증시가 미친듯이 하락하는 거냐, 미친듯이 상승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증시는 그냥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 이거는 그냥 빌미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아직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윗방향 중에서도 눌림목 구간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본다면은 또 지금 오늘이라든지 어제 그저께 아니면 저번 주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혼자 매수를 하셨었다가 좀 많이 손실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손실이 나셨다면은 그거를 또 원금 만회하시고 그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전략, 어떠한 섹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거니까요. 꼭 영상 계속해서 필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트코인 아직 제가 봤을 땐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400만 원대까지 좀 눌렸다가 거기서 저점만 잡으면 되는데 그 저번 주라든지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뭔가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만 이어주게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상승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0% 딱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요런 느낌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5% 정도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테슬라가 올라갔으니까 여태까지 똑같이 커플링화 되면서 올라갔었던 것처럼 2차전지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뭐 들어갔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으로 다 달라붙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가가 뭐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 그죠? 근데 막상 올라간 건 뭡니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랑 커플링화 된 거는 자동차주였다. 현대차, 기아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단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LG 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시간 오늘 6월 21일 수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오후 5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부터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6% 정도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요때였죠. 요때 20선에서 딱 안착했어요. 여기가 딱 20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일단 20선까지 쭉 눌러주는 패턴인 건데 20선에서 무조건적으로 맞아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뚫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가 어느 라인권에서 저가매수가 강하게 달라붙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그러한 저가매수가 강하게 달라붙어주는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아니에요. 오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저가매수가 강력하게 달라붙어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86% 조정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582포인트 오늘 끝난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좀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20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흐름이 강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아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좀 아래 포인트에서 저가매수가 좀 달라붙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라고 말씀을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약간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자,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수급 패턴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6,200억, 코스닥을 2,800억, 선물시장을 3,500억 정도가량 해가지고 도합 얼마입니까? 8,000억, 9,000억, 1조 2천억 정도가량을 순 매수를 합니다. 자, 개인이. 자, 그럼 외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스피는 4천억 매도, 코스닥은 1,800억 매도, 선물시장에서 거의 9천억 매도. 그러면 합산 얼마다?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천억,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가량을 매도 포지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외인들은 오늘 옵션까지 증시 하방에 배팅을 했다. 그죠? 옵션 시장까지 하방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외인들은 증시 하방 쪽으로 조금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파월 연준의장이 어떻게 멘트를 가져갈지 사실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거기에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환율이 지금 다시 한번 1,300원대를 돌파하냐 마냐 약간 요 흐름으로 가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잠잠해주다가 어제 오늘 반등 흐름을 조금 가져가주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로 유가랑 금가 가격이 좀 떨어졌죠. 유가랑 금가 가격도 같이 재차 좀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금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가 가격은 다시 자연스럽게 좀 내리막길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가인데 유가도 일단은 안정 흐름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여러분들 뭐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유가가 내려가 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씩 압력이 내려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미치듯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가가 좀 안정 흐름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내려가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금리를 쫙 올렸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좀 안 내리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물가가? 약간 물가에 연동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엮여있는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증시가 지금 당장은 좀 하방으로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근데 제가 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일단은 기관들이 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선물시장에서는. 막판에 조금 팔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조금 잡아줬고, 그래서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었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대형주들은.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은 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슬라와 연동이 되게 되면서 반등을 해주었어요. 그나마 괜찮았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650개예요. 상승한 종목이 650개, 하락한 종목이 1750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중국 증시 내렸어요. 오늘 중국 증시 내리면서 마감이 되었고, 일본 증시 나머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마감이 되었고, 대만 증시도 버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요렇게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얘네들이랑 조금 커플링가 되면서 강했었는데. 자, 근데 지금 중국 증시랑 홍콩, 항생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쪽에 있는 거야? 딱 가운데 있다라는 곳이 보시면 돼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나스닥, 일본, 대만이랑 엮이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올리려면은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편입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영향 받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 올라가잖아요. 반도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더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일본 지수, 대만 지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중국 증시처럼 하방으로 가져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 되는데, 환율이 그렇다고 지금 1300일에서 1400도로 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다시 턴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강한 증시도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반전되는
턴업하는 증시가 반등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코스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어요. 20선이 뚫렸단 말이에요. 뚫렸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 대기하고 있는 매수가 어딥니까? 60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60선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60선에 닿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 위 가격대에서 요 지금이랑 60선 사이에서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혹여라도 60선을 뚫고 내려간 다음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진행될지 몰라요. 아니면 이 두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일 시가를 위로 갭 상승시켜가지고 그냥 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다? 일단은 외인들은 하방에 배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인은 하방에 배팅했어요. 현물,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시장까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형주들까지 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률은 뭐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위로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내일부터 상방으로 배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 아직 괜찮아요. 왜냐?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오늘 내려가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하방으로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큰 추세는 아직 안 깼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큰 그림으로서도 얘 아직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래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내려가면은 대기하고 있는 매수가 많아요. 물론 그거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큰 장대 음봉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필요해요.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할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게 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치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다 시그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최근처럼 그냥 증시가 찔끔찔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버티면서 내려간다? 얘는 언젠간 올라가요. 왜? 하방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인버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버스가 어딨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요거 있죠? 코덱스 200 선물 이먼 스투엑스. 옛날에는 이제 곧버스라고 불리는 이런 건데, 얘가 지금 당장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보시면 뭐합니까? 하방이란 말이에요. 얘가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치고 올라와야 돼요. 언제? 이번 주랑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와야지만이 증시가 하방 쪽으로 가는 건데, 아직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이걸로 설명만 하기에 좀 애매해요. 자, 삼성전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코스피 살펴봤고 인버스 살펴봤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얘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잖아요. 아직 잘 버텨요. 위 가격대에서 지키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가 매수만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스마트머니만 재차 많이 유입되어 주게 된다면은 얘 치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최근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 잡아주긴 했는데, 뭐 많이 잡아줬나요? 최근에 얘네들이 매수한 물량이 있는데, 그죠? 얘네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제가 3개월 동안 얼마 잡았다? 외인들이 8조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 동안 8조.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 그러길 바라고. 그거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파월 연준이랑이 좀 스무스하게 시장에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우리나라 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아직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눌리면 구간.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치고 올라와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차전지는 조금은 우리가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조금 기대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자, 자, 미국의 테슬라 지수가 테슬라가 오늘 5%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줬어요. 응?
최근에 강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는 2차전지 쪽이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다면 같이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왜 같이 안 움직이는 거냐? 왜 같이 안 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는 2차전지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독점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슈가 터졌습니까? 미국에서 중국 안에 2차전지 공장을 설립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독식할 수 있었던 건데 2차전지를 중국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시장을 이길 수 있냐 없냐인데, 그죠? 이기길 바래요. 이기길 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오늘 무찔러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점유율을 강하게 가져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상대는 중국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거대로 논외고, 사실 이거는 뉴스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2차전지 얘네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가매세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머니, 이 주가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들이 아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자금의 매수를 강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들. 뉴스과 상관없이. 오케이? 그럼 또 좋은 뉴스거리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져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하시자. 근데 아직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돼요. 아직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눌러주면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주는 건 맞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뭐 지켜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추세는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랑 내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날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2차전지들은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가 정리해질 것 같은데, 확률상으로는 내려가는 게 조금 더 높아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전지들은 조금 관망적인 추세로, 만약에 매수하세요, 하는 게 낫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조금 더 관망해 주시죠 라는 말씀을 드려요. 언제까지? 매수가 달라붙어 줄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2차전지들은 조금 더 관망.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 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 시선을 뚫고 일단은 이탈하는 상황에서 얘는 내일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내일의 움직임이 또 조금 더 중요해요. 올라가주게 되면서 출발해주게 된다면은 다행인 거고, 근데 그래도 아직 매물이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래서 저가 매세가 달라붙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만약에 내려가주게 된다면, 이 시선을 뚫고 내려가주게 된다면은 그 내려가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내려갈 때마다 물 타시지 마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갈 때마다 물 타고 하면은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음고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매세가 달라붙어주는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좀 조정 패턴으로 가져가주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단기성으로는 뭐 내일이 됐던 내일 모레가 됐던 조금 조정 패턴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대형주예요. 대형주.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 다음에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저가 매수로 잡아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뭐 버텨줘요. 근데 다만 일단 정 고점 부분인 여기 라인권을 지금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걸 뚫으면은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가져가 주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래도 얘는 아직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물론 내일 내려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겠지만,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물량만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래도 뭐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뭐 수급이 다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이 안 달라붙어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만큼 30-40% 올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역사상 신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에코프로는 조금 잘 버텨주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적인 추세로 진행이 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특이사항이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뭐냐면은 현대차랑 기아.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에 연동이 되는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 2차원 쪽이 아니라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무슨 섹터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2주,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다.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증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오늘 잘 올랐어요. 자, 거기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이랑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바이오 쪽이랑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여태까지 현대차랑 기아가 테슬라랑 연동돼서 많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2차전 쪽이 많이 올라갔죠, 사실. 테슬라가 올라갔을 때. 응? 근데 그냥 뉴스 땅 띄어가지고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마침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커플링이 되는 게 뭐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가 많이 달라붙어줬잖아요. 오케이? 스마트 머니들이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끌어올려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5개 세터 안에서 이제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슬금슬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튀어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올라간 종목군도 있었지만, 여러분 뭡니까? 6월 투자 전략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일단은 올라갔는데, 일단은 강한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조금 더 강해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는 모습이 있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잡아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애매해요. 조금 더 올라줘야 돼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얘가 지금 공매 물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좀 애매하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올라가다가 좀 쉬네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가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빼시면 됩니다.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형주는 웬만하면은 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 기간 매도 물량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계속해서 하방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계속해서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힘? 매수하는 힘. 매수가 강해야지만이 주가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관망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러다면 계속해서 매도 압박이 세져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약진을 가져가 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은 아직 크게 뭐가 없네요. LNF 같은 경우도 힘이 없어요. 예, 자, LNF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 어느 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만 건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HLB 이것도 지금 그냥 관망만 하십시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추세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직 추세가 살아있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망,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관망,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반응 포지션 잡아주고 있고, 기관들이 좀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나쁘잖아요. 추가적인 반응 포지션 나오들 가능성도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잘 가네요. WC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는 종목군들도 가네요. 그죠? 근데 전반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렇다. 그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말고는 마땅히 그렇게 크게 시세를 주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수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현물시장, 그 다음에 선물시장, 그 다음에 옵션시장까지 다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일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내려만 가느냐? 아닙니다.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저가매수가 달라붙어주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힘을 보태드리는 부분이 뭐다? 일본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는 잘 버틴다.
그죠? 일본 증시 잘 버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 일본 증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아직까지 내려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증시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얘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단기간적으로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라인권 안에서 다시 한번 V자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내려가는 그 부분이 저가 매수의 기회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힘이 없다. 중국 증시는 다시 내려갑니다. 홍콩이랑 항생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훈 아나텍이겠네요. 자, 여러분,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 쪽이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을 드린 섹터 2차전지, 반도체, 4차 산업, 바이오, 자동차, 그죠? 이렇게 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뭐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최근에 한 3주 정도가량, 3주, 4주 정도가량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증시는 오를 거다. 6월달에 증시 제가 투자를 다 짜 드렸던 거에서 뭡니까? 우리가 돈 벌 기회는 너무나도 많다. 그 안에서 이 5개 섹터 안에서만 잘 잡으시면 된다. 자, 그런데 대형주입니까? 개별주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는 우리가 지금 상승장이 아니니까 그냥 지켜만 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뭐 어떤 종목 가져가냐? 개별주를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요. 에코프로 비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다. 중국 증시가 저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은 일본이랑 대만 증시라든지 나스닥만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대형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것들을 잡으면 되는데, 사실 그거 올라가는 시간에 다른 개별 종목군들은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을 타셔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동원한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여기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살아나주게 되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도 가는 종목군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군들을 추세가 살아있고 돈이 달라붙어 주는 종목군들만 잘 타시면 돼요. 지금부터 지레 짐작 겁먹으셔가지고 주식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엄한 섹터에 엄한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아직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하락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뭐다? 교육 관련 종목. 그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뭐 파나진, 뭐 에스트래픽 이런 것들도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 올라가잖아요. 뭐 유라테크, 그 다음에 비상교육. 오늘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 제가 월요일에 또 뭐 말씀드렸어요? 월요일에 제가 5개 섹터 말고도 또 알려드린 종목군들이 2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항공 관련된 종목이랑 조선기자재. 그죠? 자, 조선내화 뭡니까, 여러분들?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기업 분석을 딱 보시면 뭡니까? 자동차 부품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얼마 제가 노래 계속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 조선내화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거 너무 과장되니까 한 요정도부터 사실 매수세를 들어간 거니까.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거의 9,000원대였단 말이에요. 9,000원대가 지금 얼마까지 올랐다? 14,000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몇 프로? 그래서 이번 달에만 6월 달에만 얼마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6월 달에만 70%. 오케이? 제가 6월 투자자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조선내화만 올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잠시만요. 오늘 또 올라간 거 뭐 메시지상 이거는 개별 이슈고요. IB기명 같은 경우는 교육이고,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탈모, 이것도 개별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것도 바이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용 메디컬은 완전히 떨어졌다 올라간 거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자, 또 뭐였더라? 잠시만요.
요거는 4차 산업 부연택, 그죠? 이거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이거는 제가 그저께 월요일날 안내드렸었던 종목군들, 제가 그래서 반도체라든 이런 것들도 종목군들 찝어드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뭐뭐 알려드렸어요. 원익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원익 QNC인가 그것도 있었고, 원익 머티리얼 이 종목도 있었고요, 그죠? 반대 종목군들 몇몇 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뭡니까? 원익 머티리얼즈 오늘만 하더라도 13%가 올랐단 말이에요. 13%가 올라갔어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 월요일날 요때 며칠 만에, 단 이틀 만에 13%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간잖아요.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일 찰실의 물량이 나타나주게 되면 또 내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일단 오늘 외인 기간 많이 잡아줬네요. 나쁘지 않잖아요. 공매 물량 그렇게 많이 안 달라붙어주네요. 오케이? 자, 원인 머티리얼즈 말고 제가 또 뭐 못 집어드렸죠? 못 집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이거 반도체 재료 부품,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샘CNS라는 종목도, 이거 오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13%, 12%, 그죠? 언제 알려드렸다? 이때 알려드렸다, 월요일날, 그죠? 그 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이 종목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딱 이틀 만에 얼마 올랐다? 오케이, 오늘 10% 올랐다. 오늘도 외인기가 많이 잡아줬네요. 공매 물량 많이 안 달라붙어 주었고, 여러분들 뭡니까? 가는 종목군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요. 그 안에서 모든 섹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죠? 여러분들 대창솔루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죠? KSP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1승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죠?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올라갔었던 거 있었는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쫙 올렸다가 뺐단 말이에요. 뭐 올라갈 수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은 스마트머니들이 막 달라붙어 주단 말이에요. 이 종목군들이 만약에 내일 테슬라가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뭡니까? 피에스텍.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들이 많이 잡아줘가지고 시간으로 좀 떨어지네요. 오케이. 네, 뭐 화신도 있고, 성우아텍이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대우플러스, 모베이스전자, SL, 그 다음에 한온시스템,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한국무브넥스, LX, 하우시스, 그 다음에 PHA, 이것도 조금 아깝네요. 그 다음에 대원강업 같은 경우 살짝 좀 아깝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한국단자도 뭐 나쁘지 않고,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 중에서 다 올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찝어드린 게 중에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막 아쉽다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요.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한일단조 같은 경우, 사실 이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그래서 한일단조는 나쁘지 않아서 방산주가 좀 그렇나? 근데 빅텍이라든 이런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아니에요. 뭐가 전쟁 이런 거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전쟁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원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좀 많단 말이에요.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가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막 세종공업 이런 종목, 이거 시가총액이 2200억. 오케이.
자, 우리 산업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뭡니까? 가는 종목군으로 간다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월 투자 전략 중에서 6월 투자 전략 제가 요 유튜브 안에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뭐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부터 6월 돈 벌 준비합시다. 요 5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보시면 아신 분들 다 있죠. 전 항상 5개 섹터만 말씀을 드렸어요. 5개 섹터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기 보면은 자동차 섹터 다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2차전지, 4차 산업, 바이오, 자동차.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만 드립니다. 오케이? 추천을 안 드린 거를 자랑하거나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시청자 지금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만약에 혹여라도 오늘부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섹터에 게 괜찮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엄한 시장에서 소외받는 섹터라든지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군들 잡으시지 마시라고요. 한 번 소외받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소외받으실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가 막 달라붙어 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소외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도 배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당장 내일 급등하는 종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찝어주는 종목군들이 2달이고 3달이고 5달이고 6달이고 내두면 그냥 계속 올라갑니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중간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 우리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기로 가져가는데 매수세가 세요. 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매물이 출회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나서 그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완벽하게 고점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고점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출매되는 부분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빠져나갈 기회를 줄 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다뤄가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적인 부분은 조금 더 하방에 배팅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는 약세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현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뭡니까?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수급이 달라붙어 주는 섹터라든지 수급이 달라붙어 주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세 살아있고 수급 달라붙어 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끌어올려 주기 위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내일도 나와요.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내일 대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2300개 종목군들 중에서 웬만한 2200개 종목군들이 다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크게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크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잘 버티면서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더라도. 그죠?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장대음봉 나왔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얘는 내려오면 다시 대기매수가 있다라니까요. 그죠? 얘네들 지금 여기에 외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매 물량을 활용해가지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그럴까요? 8조나 매수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면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증시는 단기적인 정별 구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틀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뭔가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하면은 그 전에 우리는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으시다. 매수하셔라. 어떤 섹터를 오늘 알려드린 섹터,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 5가지 그 섹터 안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지수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뭐냐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도 올라가는 거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올라갔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아까 올라간 거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올라갔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셨죠.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증시가 조금씩 버티면서 조정을 받으면요. 그 안에서 좀 약세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군들은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종목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단기성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는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자동차 부품 쪽,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잡아가지고 단기성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조건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무료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바로 다음날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5917-2348번호 여기 보이시죠? 010-5917-2348번호로 문자로 저희가 전화는 사실 조금 많이 오시는 부분도 있고 다 관리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음날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무료 종목 요거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반도체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무료로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조금 나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그냥 주십시오. 그냥 구독 아니면 문의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다음날에 그때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섹터 종목 단기성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여라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많이 손실권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종목 진단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좀 앞으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